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문정민 저자 클북출판사의 쓰고 달콤하게를 두 번째 만나는 날입니다. 책 표지가 언제 보아도 참 예쁩니다. 볼 때마다 마음을 홀딱 빼앗는 책인데요. 저자는 표지처럼 마음을 가득 담아 한아름의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책을 읽으며 마치 나에게 주는 위로의 선물 같아 더 뭉클하기도 하고 공감되었습니다. 저자는 쓰디쓴 인생을 글쓰기를 통해 달콤하게 바꾸어 갑니다. 그 기회를 독자에게도 주지요. 독자가 도전할 수 있도록 질문과 함께 예쁜 다이어리 같은 공간을 책 뒷부분에 내어줍니다. 나에게 친절한 글쓰기 공간에는 30가지의 질문 노트가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은 언제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가슴이 뛰는 일을 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보석 같은 그 일은 무엇일까요? 와 같은 질문에 하나씩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꽃향기를 전하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쓰고 달콤하게 문정민 에세이 클북 출판사.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에 가기 싫은 이유 중 1위가 무엇일까? 일보다 사람이 싫어질 때다. 일이 너무 많거나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힘이 든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 유독 신경 쓰이고 꼬여 있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만 없다면 직장 생활이 달라질 텐데.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이 떠나면 쾌재를 부르지만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이 먼저 그 사람보다 10배는 더한다. 이쯤 되면 내가 문제인가 싶은 생각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 이번에는 자신이 떠나보지만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다.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 어쩔 수 없는 뜨거운 감자 같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혼자만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몇 명이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많다. 어떤 때는 사람에게 치이는 것이 귀찮아서 관계를 끊고 지내보기도 하지만 옳은 방법이 아님을 금방 깨닫는다. 2002년 월드컵. 아직도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우리는 그때 처음 보는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며 응원하는 일도 어색하지 않았다. 바로 연대감 때문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목청껏 외쳤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은 거절이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혼자라고 느낄 때,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가장 힘들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다른 사람 눈치 보며 나도 같은 거 라고 한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그 사람 마음 상할까봐 그렇기도 하지만 자신도 거절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중요하게 여긴다. 함께 사는 세상이니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늘 다른 사람이 신경이 쓰인다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만 더 친절하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혼 후 처음 맞는 명절에는 부모님 댁에도 못 갔다. 5살, 7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낯선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부모님 댁으로 갔다. 골목길은 왜 그리 길었는지 모른다. 혹시 동네 사람과 마주칠까 황급히 뛰어갔다. 방과 후 강사를 하려고 학교를 찾아가면 늘 머리끝이 서늘하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교감 선생님은 이력서 내용 중 호주와의 관계만 유심히 본다는 착각에 시달렸다.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 쓰이니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도 엄마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한다는 핑계였지만 내 사정을 알까봐 싫었기 때문이었다. 자꾸만 폐쇄적이고 주변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마이 매드 팻 다이어리에 나오는 주인공 레이는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 때문에 늘 의기소침하다. 엄마에게 자주 화를 내고 친구와 사이도 좋지 않다. 레이는 모든 이유가 자신의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클로이처럼 예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잘생긴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하는 데에도 의심하고 엄마 결혼식에도 가지 않는다. 모두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며 부끄럽게 여긴다. 캐스터 선생님은 레이에게 말한다. 어린 날에 너에게 뚱뚱하다고 말해봐. 못생겼다고 해봐. 너는 수치스럽고 가치 없고 쓸모없다고 말해봐. 할 수 있니? 바로 그게 내가 매일같이 너 자신에게 하는 말이잖아. 레이를 보니 오래전 내 모습이 떠오른다. 물론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이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까? 레이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친구에게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한다. 자신을 올가맸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아마 조금씩 우리 모두 안에 레이가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도 몰랐던 나의 가능성. 중학교 2학년 국어 선생님에게 받은 칭찬이다. 선생님 얼굴도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새로 줄무늬 양복이 기억난다. 그날도 해당 날짜 끝자리가 같은 사람이 순서대로 책을 읽었다. 내 순서가 되어 한 문단을 읽고 앉으려는데 선생님이 계속 읽으라고 했다. 긴장한 채 읽으며 선생님 눈치를 보았다. 빨리 이 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며 다 읽고 자리에 앉은 내게 선생님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칭찬을 했다. 너 목소리가 아주 좋다. 멍했다. 초등학교 시절 그림을 곧잘 그려 상장을 받기는 했지만 부모에게도 칭찬받은 기억이 별로 없던 나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별다른 재주도 없었다. 학교를 오가며
길가에 나 뒹굴던 돌멩이만 차기 일쑤였다. 기가 죽어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칭찬을 듣고 놀랐다. 나도 무언가 잘하는 구석이 있구나.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은 듯 수업 시간 내내 흥분했던 기억이 난다. 내 보물섬을 찾은 기분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불렀다. 학교 문화제에서 영시 낭송을 해보라고 권했다.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발음도 좋지 않다고 했다. 선생님은 내 목소리가 좋다며 발음은 연습하면 되니까 해보자고 했다. 운동장에서 학교 본관 앞으로 이어진 높은 계단이 연습 장소였다. 계단 중간쯤에 앉아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얼마나 연습했는지 지금도 기억난다. 지금은 뛰어난 그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았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 그 재능은 전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저 고등학교 시절 추억 하나를 쌓는 일이었다. 대학 시절 단과대학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었다. 우리 과 선배가 후보로 나왔는데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 강의에 방해되니 확성기는 쓸 수 없었다. 투표일은 다가오고 지지 연설은 해야 했다. 그때 누군가 내게 하라고 했다. 앞으로 나가 지지 연설을 했다. 목청껏 외치는데 상대편 후보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중에 그 상대편 후보자와 친해졌는데 그때를 기억했다. 어디선가 공간을 가르는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다고.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긴장했었다고 얘기하며 함께 웃었다. 졸업 후 백화점 기획과에 근무했다. 방송실 직원이 쉬는 날에 안내 방송을 몇 번 했다. 그때 총무과장님이 잘한다고 칭찬했던 기억도 난다. 그 후 방과 후 교사와 지금 하는 강사 일을 생각해보니 공통점이 보인다. 목소리다. 우연히 하게 된 일의 기초에 목소리가 있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주인공 멜빈은 강박증에 걸려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간다. 길을 걸을 때도 보도블록 선을 밟지 않는다. 식당에 가서도 늘 같은 자리에 앉고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다닐 정도다. 괴팍하고 편협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 당연히 사람들과 관계도 좋지 않다. 어느 날 본의 아니게 이웃집 강아지를 보살피게 되면서 작은 변화가 찾아온다. 주변 사람을 걱정하고 도와주기 시작한다. 좋아하던 식당 여종업원 캐럴과 첫 데이트를 하며 말한다. 당신은 나를 더욱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캐럴이 놀라며 대답한다. 아마 그건 내 생애 최고의 칭찬일 거예요. 멜빈과 캐럴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두 사람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로의 긍정적인 면을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칭찬은 누군가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을 바꾸거나 지적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먼저 바라본다. 이미 알고 있는 내 단점을 누군가 얘기해서 기분 상했던 경험은 없는가?
내 아이 잘못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 혼을 내 화가 났던 일은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 진심이 담긴 칭찬은 마음을 열게 한다. 나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게 한다. 더 멋진 사람을 꿈꾸게 한다. 몰랐던 재능도 발견한다. 단점조차 넉넉히 인정하며 나아질 방법을 찾는다. 칭찬은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오래전 국어 선생님 칭찬에 즐겁게 학교를 다녔던 여중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칭찬은 내 밝은 점을 보도록 삶의 각도를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오늘 나도 누군가에게 국어 선생님처럼 칭찬을 선물해 보련다. 쑥스럽지만 먼저 나를 칭찬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나에게 하는 칭찬 한마디가 나를 좀 더 향기롭게, 따뜻하게 해줄지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면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왔다. 세상이 정해준 규칙대로 누군가 걸어간 길을 따라왔다. 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다. 남들도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입받는다. 가끔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하면 그럼 뭐가 하고 싶은데? 라고 묻는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으니까. 가장 힘든 순간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내 속에서 질문이 들어올 때다. 그때는 난감하다. 다른 일도 해보고 만사 제쳐두고 잠을 잤지만 소용없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 익숙한 곳을 떠나는 상황이 아닐까? 낯선 곳을 향할 때 뒤따르는 두려움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보다 지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안정감을 준다. 외국어 배우기, 수학 공식 외우기, 자전거 타는 법 배우기 모두 시간을 내야 한다. 잘 모르면 생각도 하고 묻기도 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모를 때는 누군가에게 묻기도 하면서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지 못했으니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절대로. 왕이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잊게 될 거예요. 왕비가 한마디 덧붙였다. 적어놓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야기다. 글로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다. 막연한 생각을 적어두면 뚜렷해진다. 글로 쓰는 것은 말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단순한 쓰기로 시작했지만 어떠한 경우는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예일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미래에 대한 태도를 묻는 연구였다. 27%는 미래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60%는 단기 계획만 짰다. 꿈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곧
잊고 지낼 때가 많았다고 했다. 10%는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었지만 글로 써놓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나머지 3%만이 꿈을 구체적으로 글로 써두었다고 했다. 졸업 후 25년이 지나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놀라운 결과가 펼쳐졌다. 자신의 목표를 글로 써둔 3%의 사람이 97% 모두를 합친 성과보다 훨씬 높았다. 목표를 글로 표현할 때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려준다. 글로 써두면 그만큼 자주 볼 수 있고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 수첩을 준비했다. 언제 어디든 들고 다녔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수첩에 원하는 바가 떠오르면 바로 적었다. 스스로 어떤 제약도 두지 않았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 그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자기 검열을 하지 않았다. 소원이 있다면 요술램프의 지니가 나타나 무엇이든 들어준다고 믿고 상상하며 마음껏 써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자유롭게 쓰는 일이 쉽지 않았다. 원하는 대로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도 어려웠다. 내가 원하는 것의 범위가 너무 넓었다. 볼록 렌즈처럼 범위를 좁혀보았다. 먼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써보았다. 되도록 구체적으로 썼다. 회보다는 물회. 물회보다는 연암동 물회가 훨씬 좋다. 구체적일수록 이룰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썼다. 처음에는 20개를 채 못 채웠는데 매일 들고 다니면서 쓰다 보니 점점 늘어났다. 내가 이것을 먹고 싶었구나. 내가 이런 곳을 좋아했구나 하며 또 다른 나를 발견했다. 수첩을 들고 다니다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할 때 메뉴를 정하는데 활용하니 좋았다. 친구들은 요즘도 나에게 많이 묻는다. 뭐 먹을까? 어디로 갈까? 하나씩 이루어가고 새로운 소원이 떠오르면 수첩에 쓰면 된다. 성취감을 느끼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 그 중에 이룬 소원도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도 있다. 오래전 책 쓰기라고 썼던 소원은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다. 내가 원하는 바를 찾는 일은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와 비슷하다. 작은 한 걸음이 10걸음이 되고 100걸음, 1000걸음이 되어 나를 돌아보게 한다. 내 욕구에 정직하게 마주서게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한 삶인가를 묻게 한다. 에필로그. 나는 내가 마음에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 줄 아니?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질문한다. 어린 왕자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돈 버는 일과 밥 먹는 일이라고 대답한다. 지혜로운 여우가 말한다. 그 일도 어려운 일이 맞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의외의 답이다. 잠시 생각해보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과정일지 모른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 관계든 부단히 노력한다. 그래야 돈도 벌고 밥도 생기고 인정도 받고 마음 편한 경우도 많으니까.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은 물론 아름답다. 그러나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지는 않았나? 다른 사람 마음을 얻는 일과 내가 내 마음을 얻는 일, 둘 다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나는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까? 삶이란 바라는 일보다 바라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 어느 날 예고 없이 닥친 여러 가지 고난에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부정하고 싶었고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리허설 없이 늘 본론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수많은 일. 그 속에서 나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낼 수밖에 없었다. 모두 나만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내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은 별로 없었다. 가끔 너무 힘이 들어 손 놓고 싶어도 몰아닥치는 일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다. 내 마음은 잠시 밀쳐두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러면 끝이 보일 줄 알았다. 어떤 해결책이라도 나올 줄 알았지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무게만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물어보아도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공허한 울림만 마음에 남아 있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어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에 다가온 한마디가 있었다. 너 많이 힘들지?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무관심했고 불친절했다. 나보다는 늘 가족과 친구, 다른 사람이 우선이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 시선은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누구보다도 주변의 평가에 예민했다. 좋은 엄마, 착한 딸, 편안한 친구,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와 칭찬을 들어야 했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며 적당히 나를 감추고 내가 아닌 나로 살았다. 솔직히 나답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몰랐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보내는 첫날 밤처럼 몇십 년 손에 익은 물건을 새로 바꾸어 손에 든 것처럼 당혹스러웠다. 그동안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나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없었다. 내 마음이 어떤지 관심도 없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듣지도 않았다. 나는 늘 뒷전이었다. 사실 나에게 친절한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니다. 큰 업적이나 소유가 없어도 그 순간을 즐기며 기뻐하고 자꾸만 실수해도 괜찮다고 격려해주는 시간이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일을 찾는 노력이
바로 나에게 친절한 삶 아닐까? 삶이란 작은 하루에서 큰 기쁨을 찾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 작은 하루 중 나를 만나면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내 이야기가 글 읽는 분 마음에 예쁜 꽃씨 하나로 곱게 심어지길 기대한다.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며 내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따뜻하고 친절한 여행길이었으면 좋겠다. 그 길 끝에서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린 꽃씨가 싹을 틔우고 형형색색 예쁜 꽃을 활짝 피울 꽃길을 함께 걷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 무엇이 되지 않아도 이미 한 송이 꽃인 우리는 아름답지 않을까?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아름다운 꽃향기를 전하며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